네,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일본 증시가 건국 기념일을 휴장인 가운데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온도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중화권 증시는 그간 강했던 딥시크와 AI 테마가 밀리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면서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도 0.4% 하락한 3,30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중국 증시 관련 ETF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덱스 차이나 A50 ETF는 상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에 시총 상위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이 시각 현재는 상해 지수와 결을 좀 달리하면서 현재 0.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해지수를 포함해 항생지수 역시 조금은 밀리는 모습입니다. 개장 직후 0.6%대까지 상승폭을 키웠지만 기관의 대규모 순매도세에 오전장은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2시 기준으로도 0.29%, 0.3%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홍콩 증시 관련 ETF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ETF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술 기반의 대형 테크 기업 30개 주식의 주가를 반영한 지수입니다. 이 시각 현재는 마이너스 1%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로 넘어가 보시면 어제 관세 불확실성과 미증시 하락에 커플링되면서 동반 하락세를 보였던 각권 지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 하락세를 딛고 오전장은 0.6%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2시 기준으로도 0.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호치민 VN 지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270포인트를 상회했던 VN 지수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1% 가까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상승불이 켜진 모습입니다. 2시 기준으로 0.2%대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베트남 증시 관련 ETF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에 상장된 대형주 중 상위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VN3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 시각 현재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0.5% 하락하면서 12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 시장 상황 들어보죠.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에서 신흥국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근아라고 합니다. 네, 지금 베트남 VN30 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20%에 달했다라고 하는데 올해도 가파른 성장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한 20%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2월 달에 1200선 회복한 이후에는 지금 1200에서 1300 박스권에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매우 심한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증시 좀 상저하고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발 대외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에 따른 변동성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트럼프 관세가 일종의 어떤 미국의 협박의 방식이다, 협상의 방식이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하반기에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일단 베트남 증시도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완화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9월 달에 베트남 정부가 지금 FTS 이머징 마켓 격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목표대로 일단 FTS 이머징 마켓 격상에 성공할 경우 구조적인 리레이팅 역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4년 레벨에 미뤄봤을 때 약 1280선을 1차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 해당 구간은 근처에 도달할 경우에는 일단 VN지수 이익 실현 공고 드리고 있고 저항선 돌파할 때 추가 접근을 공고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베트남 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지금 중국과 멕시코에 이어서 3위라는 점이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흑자 규모가 늘어난 걸까요? 네. 사실 그 단일국 기준으로 해서는 베트남이 대미 무역 흑자국 3위인데 이는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예. 지난 2028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된 이후에 지금 중국이 베트남을 수출 우회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이 양국 사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출 부문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2023년 베트남 대미 무역 흑자 규모 약 807억 달러로 무역 분쟁 이전과 대비했을 때 한 150% 이상 상승을 했고 추가적으로 베트남의 대중 수입액 그리고 미국의 대베트남 수입액 그 두 지표 간의 비교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추가 확인이 가능한데 두 데이터 간의 상관계수가 지금 무역 분쟁 이전에도 이미 0.81로 좀 높은 편이긴 했습니다만 분쟁 이후에 0.93까지 상승하면서 1에 좀 수렴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베트남이 대미 무역 흑자국 3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체 제조업 역량 강화보다는 일단 중국의 중간다리 역할로 활용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난 무역 흑자 때문에 앞으로도 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말이죠. 또 지난해에 이어서 미국의 대중 규제로 인해서 베트남의 반사 이익이 좀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둘 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네. 우선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이 베트남한테 중국 관세 회피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를 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캐나다랑 멕시코 등의 우방국에게도 관세를 유예하긴 했지만 실제로 부과한 것을 봤을 때 지난 1기 때보다도 일단 트럼프가 좀 강해져서 돌아왔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베트남에게도 충분히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중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도 맞는 부분인 게 어제자로 중국 시인이 우리 업체들한테 관세 회피를 위해서 베트남 생산 기지를 설립하고 생산 확대를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이처럼 관세 회피를 하기 위한 베트남으로의 어떤 제조 공장 이전 등 반사이익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실제로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일단 베트남 경제 전체에 대한 타격이 좀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중 규제로 인한 일부 제조업의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경제 수출 그 구조를 보면 수출 의존도가 한 85% 정도로 경제에 있어서 수출이 좀 절대적인 상황인데 작년부터 해서 베트남 증시 강세장 배경 중에 하나는 일단 수출 증가에 기반한 경제 고성장이고요.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약 2%가량 상승한 배경 역시 일단 정부가 GDP 성장률 목표를 8%로 상향 조정하는 등 좀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및 경제 성장률 조정이 나타날 경우에 일단 증시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고려하신다면 일단 상반기에는 트럼프와 베트남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외 영향에 좀 좌우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는 친환경, 인프라, 부동산 등 업종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반기에는 트럼프와 베트남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주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는 우리가 무역 흑자를 내는 몇 안 되는 나라냐며 이번 관세 부과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일본 IT 기업 후지소프트에 대한 인수 제한과 관련해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쟁사인 KKR이 장기 입찰 전에서 베인보다 제한 가격을 더 높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 관광객은 약 210만 명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1월에 세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베트남은 이러한 기세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상하이에 위치한 테슬라 메가팩토리가 오늘부터 공식 생산에 돌입합니다.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미국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테슬라의 첫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입니다. 연간 메가팩 10,000개를 생산해 약 40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 용량을 제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